최소 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3조 9천억 원 정도의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이거 절대 포기 못하죠.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오늘은 테크위크 시간인데요. 요즘 애플페이 사용하시느라고 정신 없으실 텐데 오늘은 애플페이 말고 아이폰 15에 대한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아이폰 15에는 기존 라이트닝 포트가 아닌 USB-C 포트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USB-C 포트를 선택한 건 애플의 결정이 아니죠. 이건 EU에서 발의한 법안 때문인데요. 모바일 장치의 충전 표준을 USB-C로 통일하는 EU의 새로운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바꾸는 겁니다. 애플은 모든 일에 좀 다른 방법을 찾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USB-C를 순순히 아이폰에 도입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속도 제한을 걸어둘 거라는 소식이 있는데 MFI 인증을 받은 제품에서만 빠른 속도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속도에 제한을 두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MFI는 Made for iPhone, 아이패드 등을 의미하는 건데 이 인증은 액세서리의 품질과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애플이 2005년부터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 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인증 칩이 들어가게 되어서 애플 제품과 연결하면 인증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현재 USB-C를 채택하고 있는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충전 단자에 MFI 인증용 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칩을 아이폰 15 시리즈부터는 도입할 거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이렇게 MFI에 집착을 하는 이유는 바로 막대한 수입 때문입니다. 다른 회사가 MFI 인증을 받으려면 일종의 라이센스 비용을 애플에게 지불해야 돼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폰 15에 MFI 인증을 유지한다면 최소 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3조 9천억 원 정도의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이거 절대 포기 못하죠. 그런데 최근 소식에 따르면 애플에서 이러한 MFI 인증을 USB-C 포트에서는 유지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기즈 차이나는 EU가 애플이 정품 액세서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고속 충전을 제한한다는 이런 조치를 금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급속 충전 표준을 USB-C로 통일하게 되면 여러 브랜드의 충전기가 균일한 충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할 거라고 전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EU에서 애시당초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가 전자 폐기물을 줄이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충전 속도 때문에 MFI 인증 충전기나 케이블을 새로 구매해야 된다면 결국 이 법안의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애플이 MFI 인증을 추진한다면 이걸 불법적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애플이 충전 속도 제한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충전 말고 데이터 전송 속도도 있죠. 데이터 전송 속도는 좀 다른 얘기일 수가 있어요. 아이폰 15 일반 라인업은 USB-C 포트가 들어가도 기존과 동일한 전송 속도를 가지게 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프로 라인업에만 빠른 전송 속도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전송 속도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게 될지, 만약에 걸려고 하면 MFI 인증으로 걸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워낙 여러 가지 방법을 잘 찾는 기업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도입할지는 또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애플은 방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온 소식이 있는데 바로 에어팟 프로 2세대에도 USB-C 포트가 도입된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애플이 iOS 16.4 RC 버전을 공개했는데요. 이 RC 버전 소스코드에서 에어팟의 새로운 케이스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밍치고에 따르면 이 코드가 USB-C가 적용된 에어팟 프로 2세대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에어팟 프로 말고 에어팟 2세대나 3세대도 현재 판매되고 있는데 이 제품들의 경우는 USB-C로 전환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2024년까지 USB-C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에어팟 프로 2세대는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올해 2분기에서 3분기에 대량 출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이폰 15 프로의 CAD 디자인이 유출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틱톡 동영상을 통해서 공유가 되었는데요. 이걸 슈림프 애플 프로가 트위터에 다시 공유했습니다. 공개된 렌더링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볼륨 버튼인데요. 기존에는 원래 두 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렌더링을 보면 하나의 긴 볼륨 조절 버튼이 들어가 있어요. 몇 달 전부터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에는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이 들어간다고 알려졌죠. 이게 말은 어려운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햅틱 피드백을 이용한 방식입니다. 아이폰 8이나 아이폰 SE의 홈 버튼에 적용된 방식인데요. 실제로 물리 버튼이 들어가지 않아서 눌리지는 않지만 진동을 통해서 눌리는 느낌이 나게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이것과 유사한 방식의 볼륨 버튼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버튼 모양이 길쭉한 하나의 버튼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처음 들어가는 거라서 좀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캐드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바로 음소거 스위치인데요. 기존에는 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음소거를 시켜줬는데 이 부분 역시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아마도 누르는 버튼 방식일 거라고 전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누르는 방식으로 변하게 된다면 오작동이 좀 잘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만약에 솔리드 스테이트 방식으로 음소거 스위치가 바뀌게 되면 작동 방식이 좀 애매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달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물론 이게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이런 방식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동작을 시킬지 좀 궁금해집니다. 아이폰 8이나 SE에서 사용해보긴 했지만 측면에 있는 버튼들에서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기존보다 얼마나 더 편할지 혹은 어색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5 일반 모델의 CAD 렌더링도 같이 유출이 되었는데요. 일반 모델의 이미지를 보면 솔리드 스테이트 방식이 아닌 기존과 동일한 방식의 버튼이 들어간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듀얼 렌즈로 기존과 같은 배열을 가지고 있고요. 하단을 보면 충전 포트와 스피커 그릴이 보이는데 스피커 그릴 같은 경우 기존 아이폰 14보다 양쪽으로 스피커 그릴이 하나씩 늘어난 모습이에요. 이미지 상으로 USB-C가 적용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포트와 주변 구성 요소들은 간격도 좀 달라진 게 보입니다. 프로 라인업만큼 두드러지는 변화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기존과는 좀 차이가 있는 모습이죠. 또 하나 아이폰 15 일반 라인업에 관한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디스플레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한 장의 사진이 유출되었는데요. 사진을 보면 아이폰 15 시리즈의 전면 유리 패널이 나와 있어요. 이 세 가지 패널은 왼쪽부터 아이폰 15, 15 프로, 15 프로 맥스의 패널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일단 세 가지 모두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널 가장자리를 보면 아주 약간 둥글게 떨어지는 모양인데요. 애플워치의 화면 모양을 생각하면 좀 알기 쉬울 것 같아요. 이런 형태의 화면을 2.5D 글래스라고 하는데 예전 아이폰 11에 이런 패널이 사용이 된 적이 있었죠. 아이폰 15에서는 일반 라인업까지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적용되고 화면 끝이 곡면으로 떨어지는 뭐 이런 것들이 아이폰 14과는 좀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 라인업의 베젤이 일반 라인업보다 얇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프로 라인업의 베젤이 역대급으로 얇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베젤의 폭이 1.55mm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요. 특이한 건 상하 좌우 4개의 베젤 모두 동일한 두께를 가지게 될 거라고 합니다. 소식대로 나온다면 아이폰 15 프로는 현존하는 스마트폰 중 가장 얇은 베젤을 가진 제품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갤럭시 S23 같은 경우는 좌우 상단은 1.75mm 정도의 베젤을 갖고 있고요. 하단은 2mm 정도 되는 베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오미의 Mi 13 같은 경우는 좌우 상단 1.61mm 그리고 하단은 1.81mm로 S23보다도 좀 더 얇은 베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 같은 경우 1.55mm의 가장 얇은 베젤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제품들과는 다르게 좌우 상하 모두 두께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스마트폰을 만드는 제조사들은 베젤을 줄이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해왔는데요. 많은 회사들이 베젤을 줄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상하좌우 베젤을 동일하게 만드는 데는 아직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기술적 한계인지는 몰라도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정도에서 그쳤어요. 그런데 애플은 어떤 기술력을 동원했는지 아직 알려지진 않았지만 동일한 두께의 베젤을 적용시키는데 성공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의 경우는 새로운 티타늄 프레임과 A17 칩셋 그리고 측면 버튼 여기에 베젤까지 새로워지는데 그만큼 현재 아이폰 15 프로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아이폰 15 시리즈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을 좀 알아봤고요. 질문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빠이.